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어, 지금 스페이스X AI 공간에 와 계시는데요. 저 인공지능 팩토리에서는 스페이스X 프로그램 중에 세미나 파트를 맡아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유용한 세미나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세미나 주제는 데드투크 이노폴리스 스페이스X에서 발굴한 또 입주 기업 예비 및 초기 창업 팀의 AI 분야의 전문 기술 진행, 기술 지원들을 위해서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따뜻한 메이크업 연구소의 또 이충일 대표님께서 우리 입주 기업들 분들한테 정말 도움되고, 또 지금 또 에이전틱 AI 시대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또 딥시크 때문에 또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이런 또 AI 도입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좀 신문 기사상에 막 이게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런 위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미션을 주셨고, 또 저희 인공지능 팩토리와 또 전문가 분들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의 실제 에이전트를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왔다. 오, 네, 좋네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그 실제 그 피트니스 쪽에서 또 창업하시는 분이 와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있었던 슬라이드 중에 기억 남는 게, 그분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고 우리 직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코딩 에이전트가 첫 번째죠. 그리고 조사하는 직원, 또 마케팅하는 직원 다 에이전트였습니다. 다 AI가 하고, 실제 그 AI가 드는 유지 비용까지 다 기입을 할 정도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저는 기술적으로 뭐 에이전트 도입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애초 에이전트를 하나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몸소 보니까, 야 진짜 바로 눈앞에 있고 이걸 또 하루 빨리 이제 적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난주 세미나였고요. 이번 주에는 그러한 에이전트를 정말 또 잘 활용하고, 또 저희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거지만 윤행식 대표님께서는 실제 AI 팩토리랑 작년부터 작업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문서 교육용 컨텐츠를 어떻게 온프레미스에서 많이 이렇게 자동화해서 만들어 볼까라는 POC 또 사업도 했었고, 그걸 통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고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백그라운드가 정말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어요. 하셨고 아마 소개하는 장표가 있을까요? 안에? 좋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고 정말 대단한 분 모셨고, 또 앞으로 이런 또 기술적으로 떠나서 또 공공선을 위한 또는 또 이런 선한 영향력을 정말 많이 펼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꼭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찬 박수로 윤혜시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투마일스의 윤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다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짧고 굵게 오늘 그 주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챗GPT 뭐 이미 다 쓰고 계실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입 처음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AI 에이전틱 AI 뭐 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피지컬 AI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에 좀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투마일스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쪽 솔루션 기업의 대표로 있고요. 그 예전에 이제 처음 입사를 했던 회사가 야후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쓰셨으면 야후 안 쓰신 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후에서 처음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고 그때가 벌써 2003년이니까요. 벌써 22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야후에서 리눅스를 이제 처음 도입을 했던 시절이었고 제가 처음 이제 리눅스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거든요. 야후가 그 당시는 이제 유닉스를 쓰고 있었던 시절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2003년 정도 제가 처음 이제 리눅스 공부했을 때가 1999년 정도였거든요. 해보면 거의 한 26년 전이잖아요. 그때 사실 구글도 없었고 네이버도 없었던 시절. 야후도 기억나시겠지만 그때는 검색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디렉토리 검색이라고 해서 클릭으로 정보를 찾던 시절을 우리가 그걸 디렉토리 검색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키워드 검색 그러니까 하는 것들은 사실 그 뒤에 나왔고 지금 이제 또 퍼플렉시티나 그다음에 챗GPT의 서치 기능 들어온 거는 AI 검색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불과 한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것 같고 그래서 야후 근무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리자드 혹시 게임사 아시나요? 스타크래프트. 네. PC방에서 한 번 해보셨죠? 댁에서나 그죠? 배틀넷 하실 때 제가 배틀넷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틀넷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아마 노트북 쓰시는 분들이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다 있겠지만 MS에서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투마이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때 제가 창업을 했을 때는 앞으로 클라우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을 하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간의 어떤 기술의 발전을 보다 보면 2000년대 초반은 인터넷 초기 그리고 한 2010년에 모바일 시대, 2020년 지금 AI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하고 웹3가 본격적으로 아마 열리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법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들도 너무나 많고 웹3가 아직까지 뭐 메타버스가 2년 전에 한번 올라다가 말았잖아요. 근데 이제 디바이스나 6G가 되면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웹3가 본격적으로 한 2, 3년 뒤는 그래도 좀 인프라나 네트워크가 되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생성형 AI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컨텐츠 우리가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죠. 그죠? 한 7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나오면서. 근데 지금 이제 AX,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지금 바로 넘어왔고 그래서 AX가 됐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바뀔 거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바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들, 모바일 앱에 혹은 PC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아마 대부분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변화가 될 거다. AX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벌써 이제 인공지능 뭐 챗GPT 나온 지가 이제 3년째 접어들어가는 시국에 사람들은 벌써 이미 AI에 대해서 너무 좀 피로감을 느끼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피로한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기술과 어떤 변화에 쉽게 받아들이고 빨리 지루해야 하고 식상해 하시는 아직 외국은 시작도 안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한국은 너무 빨리 받아들이고 너무 빨리 익숙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그 많은 영향 중에 하나가 제가 게임 회사에 있어서 느꼈지만은 게임 때문에인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배틀넷에서 와우라고 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을 출시를 하면 보통 다른
대륙에 있는 게임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어떤 컨텐츠가 나오면 그걸 한 2주나 3주 정도를 충분히 즐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날 올라와요. 그날 컨텐츠 해서 뭐 잡았다, 몬스터 잡았다 해가지고 그날 공략법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안 넘어갑니다. 예, 그만큼 빨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챗GPT 나온 지가 오래됐죠. 이제 벌써 3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챗GPT인 거고, 뭐 많은 강의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투자, 다른 많은 투자가 지금 많이 멈춰 있잖아요. 많이 멈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AI 쪽의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0년대 넘어가면 제일 아래 부분이 지금 그 웹3 블록체인 쪽이거든요. 블록체인이 지금 얼마 전에 또 암호화폐 거래소 하나 해킹 당했죠. 그 때문에 오늘 또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AI와 블록체인 웹3 시장은 계속 같이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크런치베이스 혹시 아시죠? 아마 투자 여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실 것 같긴 한데, 전 세계 이제 스타트업 DB 모아져 있는 크런치베이스를 저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 구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말까지 1조 이상 투자한 기업들 혹은 한 1,000억 이상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인더스트리가 어디냐면 AI입니다. 인공지능 쪽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여전히 바이오랑 AI 쪽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 시절, 모바일 시절, 생성형 AI 시절 가게 되면은 AI 쪽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지금 투자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생성형 AI 시장 전체적인 거 잠깐만 보면 지금 압도적으로 챗GPT하고 MS 코파일럿이 시장 점유율이 합치면 한 74% 정도가 돼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서비스 많이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되냐, 일단은 챗GPT를 써야겠죠. 시장에서 제일 압도적인 거기도 하고 성능도 그만큼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1등부터 한번 보면은 챗GPT와 그다음에 코파일럿 1, 2등 어차피 이제 오픈 AI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쓰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3등이 이제 구글 제미나이. 제미나이 최근 나온 그 AI 스튜디오에 어떤 거 되냐면, 실시간으로 지금 구글 계정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무료로 AI 스튜디오,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가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내 화면을 이 제미나이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실 수가 있냐? 엑셀 하나 띄우시고요. 엑셀에서 내가 피벗 테이블 만드는 거를 알려줘라고 하면은 화면에서 어디를 클릭하고 어디를 클릭하고 어디를 클릭하고 이거 다 가르쳐줘요. 네, 혹시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죠? 오늘 꼭 가셔가지고 한번 쓰시면 무료입니다. 구글 제미나이 기반의 그 AI 스튜디오,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시게 되면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 활용을 한번 해 보시게 되면, 이제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내 화면을 인식을 하는 기능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챗GPT가 지금 세상을 계속 흔들어가고 있는데, 요 관점에서 잠깐 이제 MS 매출을 한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MS 이게 매출 그래프거든요. 한 60조 이상인데 분기 매출 기준으로. 근데 AI가 MS 매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네. 이건 2004 FY24, 그러니까 해계년도 24년 2024년 기준인데요. 전체 한 12%. 네. 이게 오피스에 적용된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애저에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 아마 조만간에 오실 것 같기도 한데, 이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S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뭐냐면 바로 AI 비즈니스다. 인공지능. 뭐 윈도우도 아니었고 MS SQL도 아니고 오피스도 아니고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AI 비즈니스다.
분기 기준으로 이미 1조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AI를 왜 써야 될까? 보통 이제 ROI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통계가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인공지능에 1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면 ROI 관점에서 한 3배 이상 리턴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리턴이 언제 되느냐는 거죠. 그죠? 보통 한 18개월로 보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만 지나게 되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것들이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돌아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개발자 분들이 회사에 있으시거나 그렇다고 하는 경우는 코파일럿 이번에 이제 무료로 또 풀렸거든. 기도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 무료로 풀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자분들이 쓰게끔 하는 거. 혹은 챗GPT를 무료로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은 유료로 한번 쓰시는 것들을 이제 추천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손으로 거수로 한번 해볼게요. 챗GPT 지금 유료로 쓰고 계시다. 구독하고 계시다. 거의 다 하고 계시네요. 한 반 이상이 하고 계신데 제가 강의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생성형 AI에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챗GPT를 무료로 쓰는 것과 유료로 쓰는 거의 가장 큰 차이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유료로 쓰시게 되면은 챗GPT에 쓰는 것들이 지금 무료로 쓰는 것보다 훨씬 한 10배 이상 많은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장단건데. 네. 그리고 혹시 그러면 유료로 쓰시는 분 중에서 프로 월 200불짜리 한번 써보셨다. 네. 네, 프로를 한번 저도 한번 써봤는데 한 달 쓰고 했는데 저는 한 첫날 본전을 뽑은 것 같아요. 네, 첫날. 왜 첫날 이게 뽑았냐면은 모 기업에서 이제 준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모 기업에 뭐 특정 국내 대기업이긴 한데요. 그 인력들이 요즘 이제 AI 때문에 직무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직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레벨을 그러니까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직무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강의 커리큘럼 이런 것들 작성하고 혹은 지금 클라우드에서 지금 그 온라인 강의 만들고 있는데 요즘 퀴즈 같은 것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써봤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첫날 그냥 본전 뽑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제가 고민을 했으면 한 2주 이상은 고민했었을 만한 분량이거든요. 보고서 쓰고 그런 것들을 금방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쓰게 되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다 인공지능으로 다 터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MS이기도 하고, 저도 지금 현재 이제 MS의 외부 기술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도 있는데, 이런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도 인공지능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파일럿 포 애저라고 해서 클라우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생각보다. 한번 써보신 분들은 AWS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써보신 분들은 되게 복잡한 걸 느끼실 건데 이걸 이제 내가 프롬프트로 내가 원하는 인프라를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2018년도에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세대 융합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과제를 뭘로 잡았었냐면은 클라우드가 너무 복잡하니까 클라우드를 쉽게 관리해주는 챗봇 서비스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 과제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었는데 그 사업을 지금 계속 했으면 저는 아마 계속 망했을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API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빨리 이건 드랍을 해야겠다. 처음에 그때만 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그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해주는 뭐 메가존이나 베스핀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웹 기반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챗봇으로 하기엔 되게 혁신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까지 사용한 금액 알려줘라고 하면은 얘가 빌링 API를 호출을 해서 가격을 합산을 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특별히 오과금 된 거 있는 쪽 찾아줘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만드는 거였는데 근데 생각보다 API 호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데이터들을 합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공하고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되냐면은 프롬프트가 클라우드에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 특정 개발을 하시는 경우에 코드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코드를 어떻게 또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챗GPT가 사용하는 이런 프롬프트와 같은 형태로 코파일럿 for Azure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하고는 MS하고는 이제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애저에서 이 오픈 AI 서비스를 다른 클라우드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끔 오픈 AI 챗GPT도 장애가 나죠. 오픈 AI 자체 네이티브 API를 가지고 개발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애저에서 만약에 쓰시게 되면 애저에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SLA라고 우리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오픈 AI 가지고 개발을 많이 하실 건데 이번에 그 챗GPT가 오픈 AI에서 발표한 그 오퍼레이터 혹시 써보셨나요? 오퍼레이터 미국 서버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미국 리전 선택해서 가상머신 만들면 오퍼레이터 미국에서 쓸 수 있고 아직 한국어 지원이 안 됩니다. 리전이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정성이잖아요. 내가 동접이 뭐 10만 명이 갑자기 접속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이 오픈 AI API 호출했을 때 서비스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관건은 뭐냐면 대역 폭이나 그죠? 트랜잭션 처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 AI하고 애저에서 제공하는 오픈 AI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것들. 여기 PTU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으면은 병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쾌적하게 달리고 싶으시면은 Provisioned Throughput Unit이라고 하는 얘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클라우드 상에서 돈을 좀 더 지불하게 되면 우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컨텐츠 만드는 거가 메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죠?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우리가 좀 더 똑똑하게 쓰려면 이 세 가지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을 한다. 뭐 특별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했을 때 뭐 롤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 있죠. 시스템 메시지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 그 부분을 세팅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인공지능이 환각 증세 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거나 두 번째가 이제 파인 튜닝이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 말고 새롭게 내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모델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일종의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을 하거나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죠. GPU가 필요하고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오늘 몇 가지 보여드릴 게 RAG잖아요, 그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래서 RAG 세 가지가 있을 거고, 자, 오늘 그 오신 분들이 대부분 대표님이나 교수님들이셔서 제가 이런 설명은 디테일하게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 RAG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LLM이 응답을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대부분에 많이 쓰고 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RAG를 통해 가지고 LLM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응답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낼 거고 챗GPT에서도 지금 대부분 반 이상이 유료로 쓰고 계시니까 커스텀으로 GPT 그 GPTs 써보셨죠? 네, 아마 대부분 써보셨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이런 RAG 같은 기법이 사용이 될 거고 대부분 생성형 AI 기반의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들도 다 이 RAG 기반으로 레그 기반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도 이런 레그 기반의 서비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그 데이터 내에서만 응답하게 할 수가 있고 이건 제가 지금 애저에서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런 LLM과 함께 레그 RAG 기법으로 하려면은 데이터가 생각보다 상시 그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내가 우리가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챗GPT가 보통 응답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내가 검색 기능을 켜가지고 쓰게 되면 인터넷 검색에서 답을 하긴 하지만 약간은 제너럴한 응답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논문이나 회사 내부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하려면 RAG, 레그를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를 할 때 이 파일 업로드의 용량의 제한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용량 제한을 해결하려면은 첫 번째는 고민해야 되는 거 얼마만큼 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의 스토리지를 내가 업로드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단순히 이런 그 랭귀지 모델에다가 파일 많이 업로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RAG를 썼을 때 고려해야 되는 건 속도죠. 예. RAG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 벡터화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빠르게 검색돼서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인덱싱하는 검색 엔진이 하나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는 애저 AI 서치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민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하셔가지고 생성하실 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Alright, let 이런 me 형태로 ask the agent 활용할 here.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ey, 지금 Seth. 이제 How's it going? 잠깐 제가 What can I help you with 멈출게요. today? I am fantastic. I'm sorry, I'm in such a hurry. I'm going to go on an 요 예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그 오픈 AI 최근에 나온 오퍼레이터 기능을 활용을 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활용한 건 아닌데 활용을 하게 되면 변화될 거에 대한 어떤 데모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면을 이제 AI가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overnight camping 얘 hike 같은 where we're 경우는 camping all this. It's 지금 going to be dark, 이분이 cold. 캠핑 갈 Should I use 건데 these 이 shoes? It's the 신발 mountains. It's probably 신어도 going to be cold. 되냐라고 Great, 카메라에 no 있는 worries. Let me take a AI한테 look. 물어보는 거잖아요. Ah, 그러면 those 얘가 are the Trekstar hiking sandals. 지금 While they're 기온이 좀 fantastic for summer hikes 낮으니까 and keeping your feet 좀 cool, they 추울 might 것 not be the 같다라고 best 얘기를 하는 choice for 거죠. Oh my cold goodness. So, mountain conditions. okay, I'm sorry to interrupt you. Pick the best thing that I should use, and can you just add it to my cart? Just one product. 그래서 No 너가 worries. 그러면 장바구니 하나 Let's go with the 추가를 Trek Ready 해줘라고 hiking 하면은 boots. 여기 지금 They're 숫자가 하나 durable, 올라왔거든요. provide great.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에서 장바구니 담는 것까지 AI가 진행을 하더라.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오퍼레이터까지 지원이 되게 되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LLM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메시지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지정을 해주고 파라미터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프롬프트 입력을 하게 되면 응답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초기에 LLM 챗GPT 나왔을 때는 단순히 요 LLM 기능만 지원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로 챗GPT의 익스텐션 기능이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기능은 사라졌고 여기에서 지금 올해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 형태가 되는 거죠. AI 에이전트 형태. 요거는 결국은 중간에 그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입력된 프롬프트 내용을 받아서 각각의 기능을 하는 별도의 개별 에이전트들한테 얘가 메시지를 던질 거고 그 응답을 받은 걸 가지고 중간에 다시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용자한테 응답을 하는 구조. 그러니까 아까 김 대표님이 잠깐 얘기하셨겠지만 재무 담당 에이전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프라 담당 에이전트가 있을 거고 뭐 구매 담당 에이전트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조직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펑션들, 기능들이 이제 개별 에이전트 형태로 세분화되고 그 각각의 세분화된 에이전트들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를 RAG 형태로 학습하는 형태. 그러면 무거워질 필요가 없는 거죠. 무거워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많은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게 되면 모든 그 기관이나 조직들이 인터넷망에서만 쓰여지는 건 아니죠. 그죠? 대부분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오픈 AI를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 예를 들어 군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폐쇄망에서 이제 AI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또 스몰 랭귀지 모델 SLM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AI 에이전트가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된다고 했을 때는 SLM들이 각각 학습되는 데이터를 RAG 형태로 학습을 하고 그걸 오케스트레이터한테 전달해 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겠죠.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 오픈 AI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기능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적이긴 한데 요 활용이 되면은 제가 이걸 제일 먼저 이제 기업에 가가지고 얘기해 드렸던 건 뭐냐면 이 오퍼레이터가 가장 빨리 적용될 게 산업이 어디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유통이로 보거든요. 이커머스 쪽. 예, 이커머스 쪽으로 빨리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쿠팡이 되든 쓱닷컴이 되든 누가 되든 네이버 쇼핑이 되든 간에 카메라 기본을 이 상품이랑 유사한 제품 가격 비교해 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리스트업이 뜨는 그런 UI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이 바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게 오픈 AI에서 이 오퍼레이터 만들면서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 이 모델을 이제 기술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면이나 그다음에 모바일 앱에서 내가 작동하는 그 모든 동작들을 이제 이 AI가 인식을 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직접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형태로 간다. 이게 이제 올해 가장 큰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기존에 프롬프트 베이스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에이전트 형태, 자율적으로 목표를 지정을 하고 동작을 하는 형태, 에이전트 형태로 가게 될 거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했던 뭐 엑셀 작업이나 뭐 세금 계산서 처리 같은 이런 문제들 국세청에 들어가 가지고 인증서에 비밀번호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다음 동작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지금도 RPA라고 해서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쓰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정교한 형태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거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퍼레이터 활용해서 삼다수 주문하는 거 쿠팡에서 실제로 주문이 되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제 신용카드 정보 넣는 거랑 이런 것들은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자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MS에서 또 발표했던 게 이제 오토젠이라는 게 있어요. MS 오토젠이라고 해서 오토젠이라고 할 때는 프레임워크를 오픈 소스로 이제 개방을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단일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업무들을 하게 되는 그런 각각의 개별 에이전트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의 처리 순서, 워크플로우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을 내가 지정을 한 것 처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오토젠이 하는 메인 역할이긴 한데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나온 게 이제 마그네틱 원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마그네틱 원. 그래서 이것도 밑에 잘 보시게 되면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얘가 하는 거 지금 나온 기능 그렇게 많진 않아요. 파일 서퍼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하나 있고요. 웹 서퍼라고 하는 게 있고 코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3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 내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마그네틱 원과 같은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받는 프롬프트 입력을 받게 되면 얘가 입력받은 걸 가지고 지금 작년 분기 매출이랑 지금 다른 경쟁사하고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줘 하면은 다른 기업에 대한 정보는 웹에서 뭐 주가 그래프나 이런 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그렇지만 우리 회사에 대한 것들은 엑셀에 있는 걸 쓰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결과를 던져줍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서비스가 이제 필요한 거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AI 에이전트라고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딱 이런 모양이에요. 가운데 프롬프트 입력을 받아서 중간에서 이걸 분기시켜 주는
오케스트레이터가 하나가 있고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뭐 각각의 기능별로 있겠지만 이제 향후 이제 이게 발전이 되면 커넥터 형태로 다 되겠죠. 여행사, 항공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PI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확장, 익스텐션 형태로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앱을 쓸 때는 각각의 개별 앱들을 다 썼었잖아요. 다 설치를 하셨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앱의 UI UX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우리가 기억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돼요. 지금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죠. 포털 사이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검색할 때는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시잖아요. 근데 그 UI UX를 바꾼 게 구글이죠. 전체 화면에 간단하게 검색만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걸 넣으면 날씨가 나오고 증권이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형태로 바뀔 거라는 거죠. AI 에이전트도 그냥 프롬프트 입력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뒤에는 백엔드에는 다 각각의 예전에 앱들이 했던 것들이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형태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동작 방식은 뭐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 하고 외부랑 연결해 주는 부분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넘어갈게요. 시간이 오늘 컨텐츠 만드는 걸 좀 빨리 보여드려야 돼서 시간이 너무 많이 썼습니다. 자, 이건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외부 툴스라고 하는 부분이 외부에 연결되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은 그 메인을 제가 잡은 거는 사실 컨텐츠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으면은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각각의 컨텐츠 만드는 거, 이미지 만드는 거 같은 경우 챗GPT 같은 경우는 달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상 만드는 뭐 소라가 있을 거고, 런웨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인터페이스 내에서 다 통합이 될 거다라고 보게 돼. 이미 지금 그렇게 통합이 되어 있고, 그 형태로 발전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 글로벌 기업 중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가끔씩 설명드리는 기업들 중에 하나 칸미고가 있는데, 혹시 칸 아카데미 혹시 아시나요? 칸 아카데미.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이런 오픈 AI 챗봇 서비스 연결해가지고 학생들 맞춤형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벤츠 같은 경우도 그 차 내에서 배경 이미지 만드는 거랑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많긴 한데 파일이 사실 3개예요. 한 오늘 하루 종일 잡으면은 제가 다 설명드릴 거긴 한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AI 있죠, 생성형 AI 활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챗GPT는 아마 다 써보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제가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챗GPT 프로 가지고 만든 건데, 앞에는 그 롤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학습 대상자 요청 사항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지금 요 프롬프트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직무 전환을 해야 되는 분들이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만든 거거든요. 얘 보시게 되면 뭐 프로의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요즘 이제 그 챗GPT 딥서치 기능 나왔잖아요.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걔네도 한 1분 이상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에이전트 만드실 때 원하는 결과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요 각각의 내용들을 엑셀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커스터마이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나 이런 AI를 쓰실 때 반드시 또 고민하셔야 되는 거, 컨텐츠 만드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가 만든 첫 번째 그 원본 결과 이제 처음 데이터 이제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실 필요는 없죠. 예, 그거 가지고 좀 커스터마이징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첫 번째 챗GPT의 결과를 가지고 엑셀에다가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파워포인트에서 정리하는 작업들은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엑셀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엑셀 작업이 끝난 걸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올 때 또 좀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컨텐츠 만드실 때. 그럴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피코 차트나 몇 가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각각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네, 여러 가지 툴을 좀 쓰셔야 된다. 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챗GPT에서 쓰실 때 캔버스 기능은 쓰시나요? 혹시 캔버스 기능? 네. 캔버스 기능은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주제가 컨텐츠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챗GPT를 유료로 이제 쓰시게 되면 이미지를 수정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 브러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내가 요 영역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원하는 걸 바꿀 수가 있죠. 바로 챗GPT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대전에서 AI 강의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할 건지 네. 달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고 지금 달리 3 버전으로 되어 있고 달리가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대전이 좀 다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클릭을 하면 그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은 선택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선택 부분.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선택 영역 한 다음에 마크를 한 다음에 해당 영역에 이미지를 뭐 삭제를 해줘, 뭘로 채워줘. 이거 사실 어도비 같은 경우는 파이어플라이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달리에서도 이게 가능하다. 유료로 쓰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물론 한 번에 안 되실 경우가 있어요. 몇 번 트라이 하시다 보면은 컨텐츠가 원하는 그 결과물이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라졌죠, 그죠?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요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 I 버튼 눌러보면 이 달리가 사용할 그 프롬프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나중에 복사를 해 놓으시고 또 쓰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4.5 버전이 있고 나머지 뭐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에 유료로 쓰시게 되면 캔버스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캔버스 기능을 쓰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창이 만들어지고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캔버스 내에서 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캔버스를 쓰시는 경우는 이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편집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 길이를 좀 더 늘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늘린 다음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수정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그 AI를 쓰는 거는 프롬프트 기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은 이미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기능, 디테일한 기능을 많이 쓰시는 거, 잘 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많이 물어보는 게
왜 이런 기능들을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보여드리냐면은 이런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이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생성형 AI, 챗GPT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대로 뭐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혹시 감마는 써보셨나요? 감마. 예, 감마도 아마 제가 오늘 툴을 짧게 다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감마라고 하는 서비스도 사실은 이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파워포인트가 기본적으로 비주얼 그 VBA 스크립트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예,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더 좀 쉽게 만들어 놓은 툴이 바로 이 감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만들어 놓은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도 프롬프트를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 뭐 새로 만들기 AI 가지고 만들기를 누르면 생성이 있을 거잖아요. 생성이 있을 거고 여기에 프롬프트에 생성형 AI 속에 간단하게 제목만 입력을 해도 이렇게 8개 페이지를 슬라이드가 만들어질 거고 밑에 가서 내가 테마, 색깔 선택하고 생성 버튼 누르게 되면 돈 내라고 합니다. 이미 제가 다 썼어요, 무료로.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네.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금방 만들어주죠. 물론 이 만들어진 파워포인트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운로드 있으니까 간단하게 생성형 AI를 만드실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퍼플렉시티잖아요. 퍼플렉시티도 유료로 쓰시게 되면은 여기 공간에 가면 여기 도서관 퍼플렉시티 도서관에 가게 되면 뭐 기존에 그 챗GPT에 이미 익숙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를 내가 원하고 싶다, 검색을 하고 싶다 하면 스레드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오늘 헌재가 2시가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헌재 정치적인 거 빼고 다른 거 할게요. 네. 어떤 결과로 나올지가 궁금하긴 한데 생성형 AI 최신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얘가 최신 동향에 대해서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를 가지고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AI 서치 엔진도 기존의 검색 엔진 네이버나 구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죠, 그죠? 이 검색 결과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거, 이 레퍼런스를 링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첨부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요 안에서 내가 이미지를 찾거나 검색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도서관에 가게 되면 내가 사용한 검색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퍼플렉시티 한번 다 써보셨죠? 그죠? 한 번은 써보셨을 것 같아서 페이지 기능. 네. 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때 뉴스레터를 요즘 많이 쓰시거든요. 뉴스레터를 왜 써야 되냐? 이제 앞으로 그 트렌드가 그 퍼스널 브랜딩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내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우리 기업을 몰라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광고비 생각보다 네이버 광고나 이렇게 돌려봐도 우리 회사 노출이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죠. 블로깅을 하셔야 되거나 혹은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우리 컨텐츠를 소비하는 구독자를 늘리셔야 되는 게 일단 관건이에요. 자, 그런 걸 만들 때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퍼플릭시티에 있는 얘입니다. 여기에 보면 좋은 거는 뭐냐면 이 내용들을 예를 들어 생성형 AI 개요라고 제가 했을 때 이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미디어 추가를 누르면 얘가 이 내용을 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네.
이거 혹시 써보셨나요? 이 미디어 기능, 미디어 추가라고 하는 이 버튼,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엄청 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뉴스레터를 하나 만들 때 사실 저도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잡그리기닷컴이라고 하는 뉴스레터를 만드는데 뉴스레터 하나 기획하고 컨텐츠 넣고 이미지까지 하려면 최소한 4시간은 쓰거든요. 그래도 AI가 많이 도와주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면 4시간 정도를 써요. 근데 그때 많이 쓰는 시간 중에 하나가 어떤 이미지를 넣을까 고르는 것들이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얘가 이 뉴스레터에 맞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자, 이것만 해도 사실 퍼플렉시티 유료로 쓰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예, 그래서 이렇게 뉴스레터를 쓰실 때 여기 도서관에 가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페이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페이지. 예, 페이지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뉴스레터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시면 그게 알아서 맞게끔 컨텐츠도 만들어주지만 이미지까지 내가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까지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글이 만든 또 그 RAG 레그 기반의 그 서비스가 이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LM 혹시 이건 써보신 분? 네, 한 분, 두 분. 네, 네.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RAG 레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 안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여기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면 소스를 한 50개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개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 참고하기 위한 소스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거나 혹은 웹상에 있는 링크, 홈페이지 주소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여기서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거든요. 저 유튜브 링크를 넣게 되면 유튜브 내에 있는 그 스크립트 있죠. 대화 내용. 그걸 가지고 얘가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좀 유명한 분의 그 유튜브 영상들 한 50개 정도 집어넣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내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뉴스레터를 만드셔도 되고 블로그를 만드셔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소스를 한번 업로드를 해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놨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2026년부터 제일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죠, CBAM. 혹시 유럽으로 수출하고 계신 기업이나 있으시면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발음을 CBAM으로 하는데 볼 때 보통 CBAM이라고 합니다. CBA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잖아요. 탈퇴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 관련된 ESG 관련된 어떤 속도가 좀 주춤하긴 한 건데 가긴 갈 겁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 탄소 국경 제도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럽으로 이제 수출하시는 기업들은 6개 항목이 있어요. 지금 시멘트, 철강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 이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만약에 판매하는 기업들은 그 제품을 만들 때 배출된 탄소량을 다 측정해서 증빙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안 하면 수입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고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올 거냐면 플라스틱이 들어와요. 제품에 플라스틱 안 들어간 거 있나요? 이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순간 거의 모든 기업들이 무조건 탄소 배출량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과정 평가라고 해서 LCA라고 그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사설이 길었는데 이 내용을 다 집어넣어 놓고 제가 이제 얘한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약해줘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요약을 얘가 이렇게 해주면서 RAG 형태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요게 되게 재밌어요. 여기 대화형 모드, 대화형 모드. 이 대화형 모드를 만약에 로드를 딱 하게 되면 얘가 뭘 하냐면은
지금 제가 업로드한 이 파일을 가지고 RAG 기법을 사용을 해서 팟캐스트 형태로 MP3 형태로 영상 이렇게 대화를 만들어줘. Ready 이렇게. to jump into some fascinating territory. We're going deep on the 지금 이 EU's 대화가 carbon 지금 영어로 돼 border 있거든요. adjustment 아직 mechanism. 한국어 지원이 안 It's, 되긴 better 한데 known as 조만간에 이제 CDAP. 한국어가 되겠죠. I think you probably already know the 그러면 policy 또 is,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컨텐츠를 다양한 형태, 이미지건 영상이건 사운드 형태로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재밌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화형 모드가 있어요. 베타.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두 명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 두 명의 대화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3자가 대화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AI 에이전트가 되게 되면 AI 에이전트가 있을 거고 이 제품을 파는 사용자가 있을 거고 고객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활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3자가 대화가 되겠죠. 공급하는 입장에 AI가 하나 있을 거고, 그죠? 예, 이 대화하면서 이제 물건을 사면 되겠죠. 이 기능이 뭐가 좋아야 이게 가능해지겠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UI UX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요게 그런 이커머스 쪽에 적용이 되거나 혹은 교육 쪽에 적용이 되면 하나의 어떤 토픽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경우는 대화하는 형태로 내가 컨텐츠를 빨리 만들고 이거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컨텐츠가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혹은 스트리밍으로 내가 출퇴근길에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컨텐츠 만드는 거는 굉장히 빨라졌다. 중요한 거는 빨리 만드는 AI를 통해서 컨텐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획. 좋은 컨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은 사실 AI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자꾸 이런 툴들을 써 보시면서 여기에서 내가 나만의 인사이트 만들어 내셔야 되거든요. 예. 자, 그다음 뭐 이건 너무 유명한 툴이라 냅킨은 아마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요즘 너무 핫해서, 너무 핫해서 지금 무료이잖아요. 아직도 무료이니까 많이 써보시면 좋고, 자, 냅킨도 사실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미지 해가지고 뭐 만드는 것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ESG 전략 수합 분석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같은 게 처음 쓰시는 경우는 냅킨에 여기 제일 위에 보면은 드래프트 위드 AI가 있어요. 여기 얘를 딱 클릭을 하면 프롬프트가 나오죠, 그죠? 여기에 대전시로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프롬프트 베이스 이거 챗GPT처럼 그냥 이렇게 얘가 짜줄 거예요. 요거는 뭐 일반 챗GPT랑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이게 이제 얘는 냅킨이 하는 거는 이제 시각화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왼쪽에 번개를 딱 클릭을 하는 순간 얘가 이제 이걸 시각화 해가지고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예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가 그림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끝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컨텐츠 만들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고서 쓰면은 욕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이걸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익스포트 해서 익스포트해서 SVG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다운로드 하셨으면 여기에 다운로드를 해놨거든요. 다운로드 해놨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승전 보고는 파워포인트잖아요. 자, 여기서 파워포인트로 왔어요. 예를 들어 새 프레젠테이션 제가 하나 열어가지고 새 슬라이드를 하나 빈 화면에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 넣을 때, 그죠? 이렇게 들어왔을 거잖아요. 근데 이 폰트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폰트가 마음에 안 들면 얘를 선택을 해서, 아이고, 잠깐만요, 마우스가 여기에서 얘를 도형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폰트 같은 거. 폰트가 바뀌죠, 그죠?
바뀌는 거 보이세요? 네, 바뀌고 있습니다. 폰트가. 네, 바뀌고 있죠, 그죠? 그래서 파워포인트에다가 요 냅킨으로 작업하신 다음에 도형으로 변환하신 다음에 다 수정도 됩니다. 이거 이 내용도 다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온 목적이 왜 왔냐? 시간을 아껴 드리려고. 뭐 AI 에이전트 만들려고 하고 데모 아무리 해도 하시는 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아 저런 거 있구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고서 만드는 거랑 글 만드는 거랑 빨리 쓰고 빨리 소비할 수 있는 거, 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프롬프트 기법 아무리 많이 해도 안 쓰세요. 그렇게 그냥 구글 검색 쓰는 것처럼 쓰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툴들 오히려 많이 알려드리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최근에 제가 추천드리는 솔루션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예요. 혹시 피코 차트라고 써보신 분? 피코 차트. 이제 아무도 안 이때까지 계속 손 드셨는데 피코 차트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마음껏 이제 피코 차트라고 하는 이게 AI 기반으로 또 문서를 만들어주는 놈이에요. 피코 차트. 그래서 어떻게 쓰시면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챗GPT에 가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챗GPT에 가서 뭘 할까요? 네, 챗GPT에 가서 뭐 LLM 제가 했던 게 요렇게 프롬프트를 했어요. 챗GPT 소개 자료를 브로셔 형태로 만들 거야 한 다음에 LLM 시장의 시장 상황, 뭐 챗GPT 시장 점유율 요 내용으로 글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요. 자, 이걸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피코 차트에 와서 여기에 와서 뭘 하느냐면은 내가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 뭐 문서 형태로 만들 거자 보고서 형태로 만들 거다 이렇게 보고서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그냥 한 줄에 프롬프트로 하실 수도 있고 이걸 붙여넣기 해서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네, 근데 처음 가입하면 50 크레딧을 무료로 줘요. 그나마 사실 제가 20 크레딧이 남아서 텍스트 붙여넣기 한 다음에 보고서를 생성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캔바랑 비슷해요. 캔바랑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제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얘가 훨씬. 그렇게 해서 이 보고서 형태로 이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줘요. 그래서 디자인을 뭐 잘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템플릿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바꿔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이런 거 선호하시죠? 이거는 네. 뭐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포맷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경 이미지가 안 바뀌죠? 그죠? 이건 좀 에러인 것 같은데. 네. 챗GPT 시장 분석인데 왜 시장 이미지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브로셔에 들어가는 요거는 제대로 뽑아왔네요. 원래 챗GPT 처음 나왔을 때 로고가 요랬거든요. 요 이미지였고 해서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시장 현황, 그 다음에 핵심 기능, 그 다음에 장점 이런 식으로 결론 나옵니다. 이렇게 브로셔 형태로 만들어줘요. 사실 이거 이제 인쇄소 가가지고 작업하시려고 그러면 돈 좀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네, 이런 작업도 이제 간단하게 피코 차트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갔나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클라우드 로그인을 잠깐 하고요. 어디 갔냐? 제 전화기에 인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작업들을 이제 자동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동화를 하실 때 추천드리는 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MS 기반으로 만약에 작업을 하실 것 같으면 MS에 가면 이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닷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어디 갔냐?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얘는 그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RPA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RPA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최근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AI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AI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미지 처리하는 거,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음성 처리하는 거, 사운드 관련된 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각각을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게 되면 자동으로 그 순서대로 일이 처리가 되는 그게 이제 RPA가 하는 역할인데 네. 제가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AI 모델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 AI를 써야 되는 거는 뭐 이제 앞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셔야겠죠. 자동화 단계로 그죠? 그래서 뭐 인보이스 송장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엑셀에다가 자동으로 저장을 해 놓는다거나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서 있는 내용들을 추출을 해서 내가 또 엑셀에 저장을 해놓고 그 파일을 첨부 파일을 해서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이것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죠? 뭐 챗GPT가 프롬프트를 가지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가능한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보면 그거 보여드렸던 많은 작업들은 이제 그 각각의 단어 아니 그러니까 각각의 작업들이 구슬이라면 이제 꿰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주는 작업이 바로 누가 해주냐면 이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RPA 서비스들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서비스들이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송장에서 정보를 추출을 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그 인보이스 같은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있을 거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있을 건데 여기 각각의 요 영역들을 선택을 해서 요거는 뭐 수신인 주소, 요거는 발신인 주소, 혹은 요거는 항목, 요거는 수량, 요거는 금액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인보이스의 포맷을 내가 스캔된 이미지 형태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OCR 기능을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가 있고 그걸 각각의 필드로 내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필드로 지정돼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보이스가 업로드가 됐을 때 걔에서 정보를 내가 추출해서 엑셀이나 내가 원하는 혹은 CRM이나 여기다 자동으로 집어넣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제가 만든 데모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이 새롭게 하나 업로드가 되면 원드라이브에 영수증이 하나 업로드가 되게 되면은 그 영수증에 있는 항목하고 수량하고 금액을 추출을 해서 엑셀에다가 자동으로 집어넣는 거죠. 예.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파일이 create죠, 그죠? 네, when file is created, 파일이 원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되면 그 다음에 얘를 OCR 기능, AI의 그런 OCR 기능을 가지고 추출을 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엑셀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엑셀에 집어 넣는 항목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드라이브에 문서 형태로 특정 파일 영수증.xlsx 파일에 내가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놨고 그 파일에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품목, 단가, 수량 이렇게. 그래서 파일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테이블을.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를 내가 원드라이브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여기에 항목이 들어옵니다. 네. 이게 이제 활용이 되는 방법이 제가 저기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에 지금 정신 없으시죠, 그죠? 이거저거 막 하도 많은 걸 해가지고 영수증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요. 네, 영수증이 이런 형태, 히레가스, 매콤 돈가스 이런 게 있는데 요 파일을 제가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복사본 PNG 파일이 하나 생겼죠, 그죠? 이 파일이 생겼는데 이 파일을 제가 원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원드라이브에 제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 스캔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거든요. 이 폴더에다가 네, 이 폴더에다가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업로드를 했어요. 업로드를 하면은 실제 지금 요 엑셀 파일이 지금 9번 행까지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요게 2개 행이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추가가 될 거고 그 흐름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요 흐름이라는 거죠. 요 흐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수가 있냐면은 이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 내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이런 인보이스 처리해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음성으로 내가 mp3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내가 뉴스레터 형태로 내가 만들고 싶다. 둘이가 대화를 했어.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mp4 영상이 있으면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자동으로 텍스트만 추출을 해서 그거 기반으로 뉴스레터를 만드는 것들을 이 파워 오토메이트로 자동화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아까 보여드렸던 뭐 피코 차트나 이런 데다가 활용해서 API 형태로 연결하게 되면 뭐 미팅하고 나면 자동으로 뉴스레터 하나씩 나오겠죠. 네, 이 작업들을 이제 RPA 가지고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올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아까 9번, 네, 9번 행까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늘어났죠, 그죠? 그죠? 10번, 11번 행이 추가가 됐어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런 작업들은 이제 오픈 API가 되든 각각의 서비스들이랑 연결하시면 되고 근데 이것도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에이전트 형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줘라고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이 플로우를 이제 짜줘요. 그리고 이렇게 짜준 각각의 플로우들을 연결해서 내가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터 형태로 이제 조만간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가 이게 이 포맷이 정답이다라는 게 아직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각각의 단일 작업들이 연결되어서 이러한 플로우를 만드는 RPA가 있는데 이 RPA들이 지금은 에이전트 형태로 이제 바뀔 거고, 그죠? 에이전트 형태로 바뀔 거고 각각의 에이전트를 다 엮어서 통합으로 처리해주는 오케스트레이터 형태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다. 예. 근데 이것들이 에이전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죠. 예.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영수증만 업로드가 되면 자동으로 엑셀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요 다음 단계 이 파일을 내가 이메일에다가 연결을 해서 플로우는 그 다음에 이제 만들면 되거든요. 플로우는 네, 여기에서 넥스트 그 다음 플로우를 여기다 내가 넣을 수가 있어요. 플러스해서 플러스 한 다음에 뭐 아웃룩으로 내가 넣고 싶다. 네. 하면은 아웃룩 오피스 365에서 메일 보내기 보이시죠? 네. 내가 그 다음 단계는 만들면 돼요. 추가하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얘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이세요? 오른쪽에 코파일럿. 네.
코파일럿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여기에서 이 플로우를 이렇게 바꿔줘라고 하면 바꿔줘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데모는 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 아웃룩 연결을 해줘. 예, 돼요. 예. 한번 해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아웃룩 통해서 이메일 보내도록 추가해줘라고 프롬프트를 했어요. 네. 이제 고민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 근데 앞으로 근데 이런 형태로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고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이것들이 에이전트랑 연결이 될 거다. 예. 예, 지금 연결이 된 거 보이세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네.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걸 좀 완제품 형태의 에이전트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연결하시는 것만 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에 생성형 AI 통해서 컨텐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진짜로. 네. 많이 바뀔 거고 그 뭐 영어 그 단어 있잖아요. Stay tuned. 예,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셔야겠죠. 어디까지 가는지. 사실은 여기까지만 와도 막 현기증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거 다 공부해야 되나? 예, 뭐 퍼플렉시티는 잘 모르겠고 챗GPT만 잘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도 안 써도 돼. 사실 엑셀만 잘 써도 돼. 사실 엑셀만 잘 써도 되잖아요. 예. 근데 엑셀만 잘 쓰기도 쉽지는 않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것지만은 각각의 서비스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을 우리가 다 공부 안 해도 살아오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전 세계 뭐 엑셀 사용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의 엑셀 기능이 한 10% 언더밖에 못 쓰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90%가 AI를 통해서 내가 이런 기능이 돼? 라고 했을 때 화면상에서 이거 클릭을 하고 엑셀을 띄웠을 때 피벗 테이블 내가 전혀 모르는데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각각의 화면에서 이제 가이드 해주는 형태로 이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업무 생산성이나 작업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컨텐츠 만드시는 거 파워포인트 뭐 뿐만 아니라 이미지랑 이미 다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여기다 더 추가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수익화. 그래서 만든 컨텐츠 가지고 어차피 돈 벌 건데 수익화까지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수익화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글로벌 플랫폼에다가 제 컨텐츠를 올렸거든요. 무크에다가 유데미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에다 올렸고 그리고 런월즈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MS 서비스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판매하진 않지만 글로벌 LMS 런월즈라고 있는데 처음엔 저도 이제 이게 학습 관리 솔루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페이팔이나 나머지 결제 시스템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올려서 나만의 쇼핑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어요. 글로벌 대상으로. 이제 언어의 장벽은 거쳤잖아요. 그죠? 그럼 한국어로 된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이걸 영어로 중국어로 만드셔가지고 판매하시는 것들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여기는 다 이게 딥테크 하시는데 이렇게 그런 컨텐츠도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컨텐츠, 그러니까 제품이 있어도 이게 남들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의 키워드 던지고 이렇게 드리고 가고 싶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는 영어로 뭔지 아시죠? SEO, 그죠?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뭘까요? AEO, AI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이제는 사람들이 그 UI UX가 구글이랑 네이버 검색어 키워드에서 이제 프롬프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퍼플렉시티에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잘 노출될 건가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SEO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겠지만 여기서 정말 열심히 만드신 제품이 퍼플렉시티나 오픈 AI 서치에서 어떻게 잘 검색이 될 건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아무리 이거 잘 만들어 생성형 AI로 뭐 소라로 영상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AI 엔진에 대해서 검색이 안 된다? 그럼 이제 꽝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무리 멘트 하기 전에 질문 질문 좀 받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받을 수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질문 주신 분 질문 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네. 저희는 이제 의뢰받은 그 보통 이제 주시면은 그 숙제를 주시잖아요, 고객분들이. 그러면은 회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그 산티아고 가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했던 건 뭐냐면 고객의 기대 이상.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투마일스고, 그래서 회사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씩 받았으면 100만 원씩 해주면 되는데 한 200만 원씩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있어. 근데 그에 대한 노력은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최근에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AI가 있다 보니까 그 퀄리티 내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강의 컨텐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그렇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더 짧은 시간에. 네. 그 강의 중에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좀 많은 툴들을 소개시켰는데 그 툴을 사용할 때 좀 자기가 휘둘리지 않는 방법, 그 좀 헷갈리는 면도 좀 있거든요. 중심 잡는 거가 좀 궁금하고 질문이 좀 몇 개인데,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사실 다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모방하는 건데 진정한 의미의 창조가 뭔지 좀 그냥 좀 추상적인 질문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실무적인 질문으로는 지금 이제 영수증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카피 페이스트해서 나오다 보니까 같은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이제 일괄적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데이터 같은 게 다 뭐라 그러지?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니까 동일한 테이블 내에서 정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고, 그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워크플로우 기능이 사실 이전에 있던 기능이 아닌 이전에 또 다 제공됐던 기능 같은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거든요. 아직 많이 안 써봤어요.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많으셔서 일단 컨텐츠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기도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그 변화가 생각보다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에 그 브랜딩 관련된 관점에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할 때 뭘 강조를 많이 드렸냐면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를 만든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하는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만큼 기업이 만약에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광고 검색 엔진에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돈을 들이는 대비 효과가 나타내려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 가지고 내가 만든 블로그 글이나 혹은 생성한 컨텐츠들 같은 경우는 광고 효과나 브랜드에 대한 그 어웨니스를 높일 수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뭐 파이썬을 잘 쓰는 뭐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네, 절대 다수가 대부분 사람 모를 건데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뭐 파이썬 관련된 내가 토이 프로젝트 한 결과 이런 것들의 블로그 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그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프로세스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동작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수증의 그 모양도 회사마다 다르고 가맹점마다 다 다르잖아요. 인식률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영수증의 타입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킬 때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태깅을 하는 작업들을 사실 수동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백단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정교성을 높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워베이트 오토메이트가 한 달에 10,000원 정도란 말이죠. 이 한 달에 10,000원 정도 써가지고 막 거의 영수증이 한 10,000개를 했는데 한두 개 오류가 나는 정도로 다 된다. 그러면 다 쓰겠죠. 실제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근데 그렇게까지 정교성을 높이려면은 태깅을 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사실 쉽지 않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업무 이메일 보내는 거나 첨부 파일 체크하고 분류하는 작업들은 거의 오류 없이 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강사님이 1시간 반 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한꺼번에 지금 이야기가 사실 좀 버겁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검색 엔진이나 AI 쪽 물어보면 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뒤죽박죽 나와가지고 솔직히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기 설명해 주신 핵심 내용을 갖다가 좀 차분히 좀 찾아보면서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뭐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 저기 챗 GPT한테 뭐라고 시켜야지 아니면 뭐라고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야지 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 아니면 좀 단계별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방법이 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학습하던 패턴이 지금은 이제 AI 시대에 완전히 좀 바뀌었거든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퍼플렉시티나 챗GPT의 검색 기능을 킨 다음에 내가 모르는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개념 정리부터 일단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들이 있어요. 무크 사이트들, 그 매시브 온라인 오픈 코스 이제 MOOC 무크 사이트에서 이 개념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추천해줘. 그리고 링크도 반드시 포함해라.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링크드인 러닝에 가게 되면 링크드인 러닝에 지금 AI 어시스턴트가 들어와 있어요. 걔가 좋은 게 뭐냐면 나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에서 뭐 챗GPT 배우고 싶은데 강의 추천해줘라고 하면은 걔가 강의 추천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온라인 무크 사이트를 참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AI 검색 엔진에서 찾는 게 오히려 시간을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AI 시대 저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진짜 그 책 읽는 거 있잖아요. 책. 우리가 보통 이제 종이책을 많이 보지만 밀리의 서적 같은 거나 리디북스 저 책을 좀 많이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책을 안 읽으면은 내가 뭘 검색해야 될지 사실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AI 시대에. 근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뭘 알아야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분야의 책들, 예를 들어 챗GPT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챗GPT 서점에서 보든 제가 직접 사보든 한 50권은 보거든요. 새로운 어떤 이게 메이저 기술이다 하면 한 50권은 일단은 봅니다. 특히 우리 김 대표님이 추천하는 책 일단 무조건 일단 사요. 일단 사요. 그리고 제 주위에 이제 AI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책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일단 사 두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뭐 책 볼 때 다 정독은 하지 않잖아요. 한두 개만 얻어도 사실은 그 책값은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보기 보죠. 종이책도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그리고 강연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그 강수진 대표님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리튼에서 1호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유명한 그런 분들의 오프라인 강의 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발품도 팔고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거 없이 내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이 챗GPT한테 맡겨두고 다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또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단 한 분만 사람을 구독할 수 있다면 저는 윤 대표님 구독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계시고 또 변화에 굉장히 공부도 항상 하시기 때문에 저도 늘 들으면서 또 이분이 뭐 하고 계시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발전하고 계시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들으면서 아 저분은 이 많은 AI를 하면서 정말 잘 전달을 하는구나라고 느끼다가 저는 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공포감을 좀 심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는 식이었는데 결국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AI 에이전트 시대에 많이 이렇게 접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렇게 화요일 평일에 많은 분들한테 이게 광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조차가 이게 시작이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어떤 중심점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고 연사님께 우리 큰 박수 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